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한 채 마감했지만 이 다우 지수가 보험 관련주 이슈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마이크로소프트는 2%, 애플은 1% 상승하면서 지수를 받쳐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다우 지수는 이 미정부가 메디케어 관련 보조금을 사실상 동결한다라고 밝히면서 보험 관련주들 또 보험사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대형 보험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19% 이상 급락했고 CB헬스그룹도 1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 실적이 주가 상승을 계속 받쳐줄 것이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가총액 기준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약 3분의 1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미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 약 80%는 시장 컨센을 웃도는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이번 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애플까지 실적을 발표하고요.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까지 여러 굵직한 실적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변동성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대응해 보시죠. 어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5,000피 달성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73% 상승한 채 거래를 마무리했고요. 코스닥도 1.71% 상승하면서 1,000스닥을 넘어주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코스피가 4,000피를 넘어선 후 약 3개월 만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었는데요. 시가총액도 사상 최대치인 4,202조 원 달성에 성공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지금 한국 증시가 굉장히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코스피는 연간 76%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도 21% 넘게 올라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20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속보로 전해드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관세 압박, 한미 관련 투자 협상과 관련해서 이 한국의 국회가 투자 비준 지원을 이슈로 이 자동차 또 의약품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속보로 전해진 내용인데요. 이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25% 인상하겠다라고 하루 만에 이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다시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 속에서 코스피가 5,000피 달성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현대차가 이 관세 이슈로 좀 빠진 반면 반도체 투톱이 좀 강하게 상승해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SK증권에서 이 SK하이닉스의 TP를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까지 챙겨드리고요. 오늘은 또 어떤 모습 보일지 프리장에서는 지금 강하게 상승해 주고 있는데 끝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 소개해드려야겠죠. 저희 방송은요. 간밤 미증시,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개장 상황 이후에 개장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함께 모니터링도 할 예정입니다. 또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저희 방송과 연동되어 있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실시간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놓치셨다면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권민석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권민서입니다. 네, 우리 증시가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5,000피와 1,000스닥을 함께 넘어섰습니다. 어제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에 다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국내 증시는 장 초반 다소 흔들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타코 트레이드를 학습한 걸까요? 바로 다시 빠르게 반등에 성공했고요. 그러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전 4기 끝에 드디어 5,000피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2.73%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5,084선에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1000스탁 굳히기에 돌입했습니다. 전일 7% 급등의 기세를 이어갔고요. 1.71% 올라주면서 1082선에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와 반도체 소부장이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은 양시장 모두에서 관망세를 보였는데요. 1조 이상의 차익 매물을 각각 쏟아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8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반도체와 금융을 위주로 매수 흐름 가져갔습니다. 기관은 이 코스닥 시장에서 대규모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무려 1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3일 연속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주목한 국내 이슈 2가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관세 관련 소식 2가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자동차 업계가 이 관세 소식에 날벼락을 맞았다. 그리고 다음 타깃인 반도체가 긴장을 하고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언했죠.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가 지연됐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 소식에 또다시 뒤통수를 맞은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경쟁국의 관세는 그대로 15%인데 우리나라만 25%가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업계는 이 관세 100% 위협의 현실화를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인데요. 특히 반도체 업계는 곧 진행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간 관세 합의가 이렇게 쉽게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디지털 규제가 한미 협상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이슈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디지털 규제가 한미 협상의 변수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망 사용료 같은 디지털 규제가 자국 빅테크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면서 입장차가 다소 나타났는데요.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해외 기업들은 거의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규제를 통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미가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번 규제가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는 어제의 MVP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납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려 8% 넘게 오른 모습 보였고요. 삼성전자는 HBM 기대감에 4%대 상승했습니다. 또 반도체 대형주가 오르면서 소부장주도 함께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네이버도 3%대 상승했고요. 금융주와 스테이블 코인주 일제히 올랐습니다. SK텔레콤은 AI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주가 전망이 나오며 12% 상승 마감했고요. AI 관련주들도 모두 올랐습니다. 호실적에 힘입어서 전력기기와 원전도 상승 흐름 가져갔고요. 로봇 섹터도 11%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일부 바이오주는 관세 우려에 하락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특징주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KB금융이었고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14만 3천 원에 장 마쳤는데요. 최근 은행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4대 시중은행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시장의 예상보다 작아서 불확실성이 완화됐고요.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전반적으로 은행주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4대 금융지주는 어제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그중 KB금융은 신사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였습니다.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군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주도할 전망인데요. 현재 토스, 삼성카드 등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을 검토 중입니다. KB금융은 AI 시대에도 빠르게 대응 중인데요. 올해 AI 협업 업무 환경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최대 리스크로 꼽혔던 홍콩 ELS 과징금도 상당 부분 감면될 걸로 예상되면서 어제 주가가 날아올랐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살펴볼까요?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무려 7% 넘게 오르면서 53만 7천 원에 장 마쳤습니다. 어제 LS 일렉트릭은 연간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냈습니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 글로벌 사업이 성장세를 이끌었는데요. 그러면서 분기 실적, 수조 잔고까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증권가의 예상도 뛰어넘은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북미 빅테크 데이터 센터 전력 시스템과 초고업 변압기 중심 사업이 있는데요. 특히 고수익 프로젝트가 이익을 극대화했고요. 최근 전력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면서 아세안 지역에서의 호실적도 이에 기여했습니다. 최근 국내 원전 사업이 시동을 걸면서 수혜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LS 일렉트릭은 올해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시장에서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 AR 시그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원전입니다. 최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었죠. K원전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어제 정부는 신규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이 SMR이죠. 이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원전 정책의 불확실성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AI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원전 정책을 다시 추진하면서 한국 원전의 글로벌 수출 확대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원전 수출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 신설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두 번째 시그널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요. 삼성, 신한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이 다 함께 손을 잡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합니다. 3사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즉시 컨소시엄 구성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신한과 하나가 최근 삼성과 함께 코인 드림팀 조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코인에 비해 경쟁력이 다소 부족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술력과 해외 사업 기반이 탄탄한 삼성의 참여가 핵심이 됐고요. 업계에서는 이런 코인 동맹이 탄생하면 시장 판도를 흔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빅테크의 실적 호조 기대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앱7 기업 중 이 5개 기업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나스닥은 상승했고요. 0.91% 오르면서 23,817선에 장 마쳤습니다. S&P 500 기업 중 이 90개 이상도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할 전망인데요. S&P 기업은 그러면서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0.41% 오르면서 6,978선에 장 마쳤습니다. 다만 다우는 0.83% 내리면서 49,003선에 장 마쳤는데요. 보험주가 급락하면서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총 상위단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이 반도체 강세에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칩 공개에 이어서 실적 발표 기대감에 2% 넘게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오프라인 식료품 매장인 아마존 프레시 앤 고 철수 계획을 밝히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2.63%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년 사이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로 브랜드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이 공개됐고요. 분기 실적도 참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3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3가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유나이티드 헬스였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이날 메디케어 관련 보조금을 사실상 동결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보험사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대형 보험주들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나이티드 헬스는 무려 19% 넘게 내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코닝이었는데요. 코닝은 메타와 계약을 맺으면서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메타는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용 케이블 비용으로 최대 60억 달러를 코닝에 지불하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마이크론은 싱가포르 기존 공장에 240억 달러를 들여 첨단 제조 시설을 착공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5.44% 급등했고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어제 증시는 관세라는 대형 악재를 반도체라는 펀더멘털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변동성은 계속되겠지만 여기에 흔들리기보다는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업종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미증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그리고 메타가 작년 4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국내에서는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여당안도 오늘 확정되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권민서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면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마감했는데요. 0.41% 상승한 채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다우 지수만 이 보험주들이 낙폭을 키우면서 0.83% 빠졌고요. 나스닥도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0.91% 오름세 보인 채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장과 비슷하게도 지금 M7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앞두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말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FOMC 회의라는 변수, 또 연준의 독립성 관련된 변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어떤 이슈 나오고도 변동성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 통해서 달러, 금, 그리고 국제유가 시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1.2% 하락하면서 95선까지 내려왔습니다. 4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전해졌는데요. 일단 미국과 일본의 이 외환 당국 엔화 가치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공동 개입했다라는 전망 속에 달러가 하락했다라는 평가 분석이 함께하고 있고요. 또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여기에 최근 그린란드 합병 위험까지 지금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빠진 상태입니다. 반대로 지금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온스당 1.86% 상승하면서 5,217달러 선을 터치했습니다. 은선물은 어제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2.71% 하락하면서 전일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상승했는데요. 미국의 지금 기록적인 한파로 원유 생산량이 15% 감소했다라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 WTI 브렌트유 모두 2% 넘게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 금리는 혼조세 보였는데요. 이 5년물 국채 입찰이 나왔는데 이게 부진하면서 혼조가 나왔습니다. 2년물 금리는 부진한 경제 지표를 주시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5년물, 장기물은 이 내일에 있을 FOMC 금리 동결이 좀 높은 상황이죠. 예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 5년물 국채 경매가 좀 수요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0.05%포인트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통해서 섹터별 또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봐야겠죠. 오늘 미증시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개별 이슈 속에서 혼조 흐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다우지수가 이 건강보험 이슈로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기술, 유틸리티, 에너지 전반적으로 강했던 반면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주는 낙폭을 키운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외신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보험주 관련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르게 말씀드렸다시피 다우 지수만 오늘 좀 낙폭을 키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험금 지원을 사실상 동결했다라는 이 제한된 소식이 나오면서 이 최대 건강보험사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주가가 20%나 급락을 했습니다. 시총 600억 달러 이상이 증발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민간보험 플랜에 대해서 정부의 지급 요율을 내년에 단 0.09% 올리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당초 월가에서는 올해와 비슷하게 4%에서 5% 정도로 내다봤는데 이에 턱없이 못 미치는 사실상 동결 수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최근 생활비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카드 이자율 10% 상한 또 이렇게 보험료를 겨냥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보험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 부담을 지워주고 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안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흐름이라는 분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이미 2026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부정적이게 나온 상황입니다. 연 300만 명이 지금 고객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출이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월가에서는 일말의 희망은 좀 잡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메디케어 예산안 영역에서는 이 지급률이 예산안보다 항상 최종안이 좀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서 오늘 낙폭이 조금 과도했을 수 있다는 점 챙겨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있었던 이 벤스 부통령 또 김 총리에 관련된 이슈 체크해 볼 텐데요.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약값 또 자동차에 25% 관세를 올려잡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23일 이 부통령과 김 총리가 회동을 가졌었는데 이때 미국의 기술 기업을 겨냥하지 말라라고 일종의 경고를 내던졌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쿠팡 같은 이 미국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제재 또 규제를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것인데요. 한국 정부의 대응을 의미 있게 완화하기 바란다라고 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벤스 부통령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문건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의회 분위기가 지금 한국계 미국인 의원들도 이 쿠팡 차별 대우 여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역 합의 이행 지연 이후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산 제품의 의약품 또 관세 인상을 하겠다라고 어제 으름장을 내긴 했는데요. 또 오늘 아침에는 하루 만에 한국과도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좀 열려있는 스탠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관세 인상 배경에는 쿠팡의 문제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쿠팡 이슈가 관세 인상의 빌미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번 관세 인상이 이 국회 입법 지원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에서는 쿠팡 사태와 또 온라인 플랫폼법 등 다양한 디지털 규제를 좀 문제 삼고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법 집행의 정당성을 지키면서도 이렇게 통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코스피 5,000P에 안착한 상황 속에서 주시해 볼 만한 이슈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습니다.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절보다 더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월보다 9.7포인트나 하락하면서 84.5를 기록했는데요. 2014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의 컨센이 90.9포인트였는데 여기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전문가들은 지금 소비자들의 주관식 응답을 보니 전반적으로 좀 비관론적으로 치우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는데 유가, 가스 가격, 또 식료품이 너무 높다라는 물가 관련 언급도 함께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건강보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6개월간의 경기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 수치도 반영하고 있는데요. 기대 지수는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또 현재 경기 상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현황 지수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노동시장에 대한 체감도도 약화됐다라는 흐름도 보여졌는데요. 현재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답한 비율이 2021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득 전망도 어두운데요. 향후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소비자가 대폭 줄었고 여행 계획을 줄이거나 자동차, 가전 등 고가 소비를 미루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피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상황과 미래 상황에 대한 기대가 이 소비자 우려가 악화되면서 1월 들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무너졌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시선을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현대차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또 역사적 5,000P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된 리포트 살펴볼 텐데요. 내일 또 어떻게 실적 발표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압박 속에서도 우리 증시가 좀 탄탄하게 그래도 5,000피 달성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가 좀 강하게 상승부를 켜줬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에 좀 불안해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실적, 또 펀더멘털에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중심으로 메모리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방위적으로 HBM, DRAM, 낸드 플래시까지 공급이 부족하면서 가격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이슈 속에서 2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 KB금융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기존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 동력이 있을 텐데 좀 눈에 띄었던 점은 일단 낸드 플래시의 대란입니다.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낸드 플래시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낸드의 가격이 무려 100% 이상 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가격이 반영된 흐름 속에서 이 가격이 반영된 상태에서 작년 말 이미 여러 가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음 장 통해서 또 다른 호재 살펴볼 텐데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이 연산 플랫폼이죠. 베라, 루빈의 이 삼성전자의 ICMS용 낸드 플래시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ICMS는 쉽게 말해서 AI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꺼내 쓰는 새로운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이 새로운 시스템에 삼성전자가 방식의 최적에 맞는 낸드 플래시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 낸드 생산 능력 1위 삼성전자가 이렇게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어제 KB금융 리포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디램 가격도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70% 가까이 인상이 됐고요. 이렇게 디램, 낸드가 동시에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또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은 정말 의심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실적 전망을 보자면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355%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30조 원 달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월 대비 737%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39조 원 터치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또 우리 시장의 주인공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8.7% 상승한 채 마감하면서 80만 원 돌파에도 성공을 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 200 AI 가속기에 HBM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별 호재로서도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어제 시티그룹의 보고서에서 목표 주가를 140만 원으로 올려 잡았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SK하이닉스, SK증권에서 150만 원으로 TP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일도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6세대 HBM4를 중심으로 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20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장 출발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 흐름 보였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킨 채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출발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현재 코스피는 1.33% 상승하면서 5,15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1.6% 올라가면서 1,100포인트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물량을 많이 담아주고 있는데요. 4,400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현재 3,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도 1,500억 원 가까이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 외국인 마찬가지로 1,091억 원 팔자세 보이는 반면 그래도 개인이 지금 771억 원, 기관도 300억 원 넘게 400억 원 가까이 지금 700억 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매집 이어가 주면서 코스닥 시장 받쳐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1위부터 11위까지 모두 빨간불인데요. 지금 반도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1.94%, 2% 가깝게
함께 상승해 주면서 16만 원 넘어간 채 거래 체결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5%, 25% 상승하면서 81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 좀 주춤했지만 오늘은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2.76% 상승하면서 50만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여전히 강하네요. 6.73%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9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지금 3.98% 강하게 오름세 시현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어제 지주사 SK스퀘어, KB금융 모두 강했었는데 지금 혼조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1.48% 상승하는 반면 KB금융은 0.7% 빠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봅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볼까요? 프리마켓에서는 좀 파란불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했던 일제히 빨간불입니다. 알테오젠 0.98% 상승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형제주들 강하게 오름세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BM이 2.81%, 에코프로가 4.05% 비교적 강하게 오름세 시현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봅니다. 에이벨 바이오 0.21% 상승해주고 있고요. 로봇주들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0.31% 상승, 삼청당 제약도 1.81%, HLB도 3%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단도 체크해 볼까요? 지금 한미 반도체 3.26%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요. 삼성 SDI 1.42% 올라주고 있고 네이버도 지금 0.5%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한 LS 일렉트릭도 6% 시세 분출해주고 있다는 점까지 오전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이해솔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해솔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어제 모두 미소 짓고 잠드셨죠? 어제 우리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게 상징적인 하루였죠. 드디어 두 지수가 각각의 목표를 이뤄냈는데요. 이 코스피도 그동안 간을 보다가 어제는 드디어 5천선 넘으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이 코스닥도 4거래일 연속 상승불 지켜내면서 이틀 만에 1100포인트 목전에 두고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국내 증시가 레벨업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제 장에서 시장을 주요했던 주요 섹터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섹터는 반도체, 통신, 원전, 그리고 게임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도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어제 반도체 주단에서는 말씀드릴 게 좀 많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죠. 그런데 여기에 전자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주단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하이닉스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어제는 정말 SK하이닉스의 생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먼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6일 출간한 신간에서 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최 회장은 SK하이닉스의 시총 목표를 2천조 원으로 높여잡겠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최 회장의 포부가 이 상승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어제는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4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오늘 아침 SK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무려 150만 원 선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그런데 호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HBM 납품 소식도 추가가 됐는데요. 이 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AI 칩 마이야 200에 HBM을 단독으로 공급하겠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이 쏟아지면서 52주 신고가 새로 썼는데요. 추가로 어제는 그동안 사상 역대 최고가를 새로 또 썼습니다. 장 초반에는 잠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던 SK하이닉스였는데 여러 소식들에 반등을 하면서 무려 8.7% 급등하면서 주가는 8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상승불은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HBM 납품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리노공업은 10% 넘게 상승했고 원익 IPS는 7%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네모의 꿈이라고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이 장비사들 중에서는 원익 IPS, 부품사에서는 리노공업을 추천을 했습니다.
어제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던 리노공업에 대해서는 주요 북미 모바일 고객사가 신규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비메모리 수요 증가에 마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원익 IPS에 대해서는 올해도 계속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봤고요. 주요 고객사의 투자와 기술 개선을 가장 큰 수혜주로 꼽으면서 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또 주목해볼 만한 점은 반도체 ETF의 상승세가 대형주 중심에서 이 중소형주 중심 상품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이 반도체 테마 ETF는 단기간에 10% 넘게 높은 상승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상품은 대부분 어제 강세를 보였던 리노공업, 또 원익 IPS 등 이 코스닥에 상장한 반도체 소부장주 기업 비중이 높습니다. 반도체 강세는 대형주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중소형주 단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반도체가 상승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프리마켓에서부터 투톱도 강했고 또 소부장주단까지도 강했는데요.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으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통신입니다. 어제 대표적인 통신주 SK텔레콤이 무려 12%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기업의 사업 구조 변화가 이 주가의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SK텔레콤은 지난해 해킹 사고를 비교적으로 신속하게 수습을 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이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 봐야겠는데요. 어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웰링턴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SK텔레콤을 매수하면서 강세를 또 보였습니다. 또 SK텔레콤은 전통적인 통신주의 영역을 넘어서 변신을 시도 중입니다. AI 산업으로 투자자들을 사로잡으면서 매력적인 종목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에 진출을 했죠. 초거대 AI 모델 성능을 입증하면서 관련 기대감도 얻어갔습니다. 또 SK텔레콤은 엔트로픽 투자에 대한 차익 실현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이 엔트로픽은 미국의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기업인데요. 이 투자 성과로 SK텔레콤이 대규모 차익 실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SKT 이젠 좋게 보인다라면서 이 통신 업종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이 4분기 실적 부진과 같은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된 것으로 봤고요. SK텔레콤이 통신주 전반의 반등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하나증권은 엔트로픽 지분 매각으로 SK텔레콤의 배당이 조기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하나증권은 SK텔레콤의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월에는 통신주 관련된 이슈가 또 많은데요. 먼저 통신 3사가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SK텔레콤과 KT가 4분기 배당금을 발표를 합니다. 이 업종 전반적으로 악재가 해소되고 새로운 호재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원전입니다. 사실 원전 관련 호재는 26일에 나왔는데 이날 코스닥이 무섭게 상승하면서 원전 관련 이슈는 조금 묻혔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상승 탄력을 받아갔는데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소식을 전했죠. 탈원전 기조를 접고 기존의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강한 찬성 여론에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래에너지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 신규 원전의 건설 계획에 찬성이 60% 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기후부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고요. 2035년에는 SMR 1기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호재를 주가에 가장 많이 반영한 것은 한전산업이었습니다. 어제 한전산업은 무려 20%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원전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한정기술이 15만 원을 돌파를 했는데 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1% 상승에 그쳤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2% 상승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세울 3호기와 4호기, 또 신한울 3호기와 4호기에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를 하고 있죠. 2030년대 초에 건설 허가를 받고 이어서 원전을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신규 원전 부지와 제12차 전기본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그런 만큼 이 정부의 확실한 모멘텀에 앞으로 원전 관련주들 모두 상승 탄력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개임주입니다. 사실 개임주는 여러 투자자분들께 아픔이었던 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신작 발표와 동시에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이 주가가 뚝 떨어지는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됐었죠. 그러면서 코스닥 강세에서도 개임주는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믿어볼 수 있을까요? 이 피러비스의 신작 붉은 사막 기대감에 개임주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주요 미디어는 붉은 사막을 올해의 기대 게임으로 꼽았는데요. 풍부한 콘텐츠와 또 전투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미 게임 전문 업체는 붉은 사막을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26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어제도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기는 했지만 4% 오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까지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넘어서 유럽에서도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영국의 IT 매체와 독일의 최대 게임 전문 매체도 붉은 사막에 대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펄어비스는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3월 20일에 전 세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올 1분기에는 여러 신작이 쏟아질 예정인데요. 이 NC소프트는 다음 달 7일에 리니지 클래식의 한국과 대만 지역 사전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이 게임은 원작 리니지의 재미를 그대로 계승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2000년대 리니지 초기 버전을 PC 환경에서 그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어서 넷마블도 신작을 발표를 합니다. 7개 대죄 오리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게임은 이번 달에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3월 달로 출시가 미뤄졌습니다. 게임의 완성도를 높여서 발표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펄어비스를 시작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게임주들도 코스닥의 상승세에 올라탔는데요. 이 네오위즈는 2%대 상승했고 컴스토홀딩스도 3%가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붉은 사막은 펄어비스의 운명을 건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전문가들은 붉은 사막의 흥행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주가가 뛰어오를 정도의 대히트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펄어비스의 주가가 이미 30% 넘게 치솟았기 때문에 이미 실적 개선 기대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는 공개 후에도 이 상승세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시장에서 강했던 4가지 섹터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특히 그중에서 내일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시간 간격으로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시장은 양사의 HBM4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입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적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고치를 웃돌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해솔이었습니다. 네, 저희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환율이 0.26% 하락하면서 1,433원까지 내려왔다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엔화와 좀 동조화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다시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름세가 더 올라갔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1.52% 상승하면서 5,16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 넘게 상승불 키면서 1,104포인트대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여전히 개인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담고 있습니다. 5,500억 원 가까이 물량 담아주면서 지수 상승 이끌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금 코스피 또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시가총액 상위단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빨간불 킨 채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기대감 속에서 여전히 1.5%대 불기둥 내뿜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44만 8천 원대 거래 체결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지금 2.56%, 기아도 0.59% 빨간불 킨 채 거래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07% 굉장히 강하다는 점 체크해 봅니다. 코스닥 시장도 빠르게 살펴볼게요. 알테오젠부터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까지 바이오주들 굉장히 강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대 굉장히 강한 상승세 연출하고 있다는 점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오전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박스경제TV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같은 시간 8시 반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